지난주 목요일 오후 73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중개사가 나와서 달랬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고 잔액은 8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중개사가 방금 전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으로는 집을 구할 수 없어요. 요즘 보증금 없는 집은 없습니다. 제일 싼 곳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은 해야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애원했습니다. 보증금이 없어도 된다고, 월세를 더 많이 낼 테니 살기만 해달라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울먹였습니다. 중개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집주인들이 보증금 없는 계약을 안 한다고, 월세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던 집은 재개발로 철거되었고 이주비로 받은 8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는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할머니는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73세 노인이 찜질방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 그것이 이 시대 대한민국의 윗낯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보증금이 얼마나 큰 장벽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노인들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우리 사회의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장, 보증금이라는 벽. 70세의 김태호 씨는 평생 전세로 살았습니다. 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2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김태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2억 원을 돌려받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른 전세를 구하려니 가격이 3억으로 올랐고 1억이 부족했습니다. 월세로 가려니 보증금이 문제였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라는 조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태호 씨는 계산해봤습니다. 2억 중 5천을 보증금으로 내면 남는 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월세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12년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김태호 씨는 지금 70세입니다. 82세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그 이후는 막막합니다. 김태호 씨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짜리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1억 8천만 원이 남습니다. 월세 150만 원이면 1년에 1,800만 원입니다. 10년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80세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80세가 되면 돈이 바닥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김태호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8세의 최동수 씨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동수 씨는 전세금이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장, 1,000만 원으로는 살 곳이 없다. 최동수 씨는 한 달 동안 서울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부동산을 수십 곳 방문했고 매물을 100건 이상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000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반지 하나 옥탑방이었고 그마저도 월세가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최동수 씨의 국민연금은 80만 원입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면 생활비는 3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최동수 씨는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굶어가며 집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노숙자가 될 것인가 말입니다. 중개사에게 애원했습니다. 보증금이 없어도 된다고, 월세를 더 많이 낼 테니 살게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는 단호했습니다. 요즘 집주인들이 보증금 없는 계약을 절대 안 한다고, 보증금이 일종의 담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갈등의 시작. 최동수 씨는 왜 보증금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중개사는 설명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면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또 집을 망가뜨리면 보증금으로 수리한다고, 그래서 보증금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최동수 씨는 항변했습니다. 자신은 월세를 안 낼 사람이 아니라고, 집도 깨끗하게 쓸 거라고,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는다 해도 집주인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들은 보증금 없는 계약을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최동수 씨는 절망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이 없어서 못 구한다는 현실이 잔인했습니다.
최동수 씨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고시원은 보증금이 적거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이었습니다. 최동수 씨는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고 부엌도 없었습니다. 최동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70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노년에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동수 씨는 그 고시원에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80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세 번째 장, 보증금 대출의 함정. 65세의 이정희 씨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말입니다. 첫째, 본인 부담금이 필요합니다. 전세금의 일정 비율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둘째,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정희 씨는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세금 2억 중 1억 5천을 대출받고 5천만 원은 본인이 냈습니다. 이정희 씨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2년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장, 2년 후의 위기. 하지만 2년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2억에서 2억 5천으로 올렸습니다. 이정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더 받으려 했지만 한도가 찼습니다. 추가 대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전세금 2억을 돌려받았지만 그중 1억 5천은 은행에 갚아야 했습니다. 남는 돈은 5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다시 집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으로 전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월세로 가려니 보증금이 문제였습니다. 이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대출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클라이막스,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75세의 한미란 씨는 결국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집을 구하지 못했고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했고 결국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한미란 씨는 지하철역에서 밤을 보냅니다. 추운 겨울에도 역사 구석에서 웅크리고 잡니다. 75세 할머니가 노숙자로 산다는 것, 그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한미란 씨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미란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일하고 세금 내고 법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집을 잃었습니다. 한미란 씨는 말합니다. 보증금만 없으면 살 수 있다고, 월세는 낼 수 있다고, 제발 보증금 없이 살게만 해달라고 절규합니다. 다섯 번째 장, 보증금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 63세의 정수미 씨는 보증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증금이 서민들을, 특히 노인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주범이라고 비판합니다. 정수미 씨는 제안합니다. 보증금을 폐지하고 대신 보증보험을 도입하자고 말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면 보험에서 보전해주고 집을 망가뜨리면 보험으로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는 보증금 부담에서 벗어나고 집주인도 위험을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하지만 정수미 씨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주인들이 반대했고 보험사도 소극적이었고 정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장, 임시거처에서의 삶. 70세의 송기철 씨는 쪽방에서 삽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에 사는 곳입니다. 방은 2평도 안 되고 화장실은 공용이며 부엌도 없습니다. 송기철 씨는 이곳에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여기가 영구 거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송기철 씨는 말합니다. 보증금만 없으면 더 나은 곳에 살 수 있다고, 월세 60만 원은 낼 수 있다고, 하지만 보증금 1,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한탄합니다. 일곱 번째 장, 자녀에게 손 벌리기. 67세의 윤석진 씨는 결국 자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녀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자신들도 형편이 빠듯하다고, 2천만 원은 큰 돈이라고,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윤석진 씨는 애원했습니다. 길거리에 나 앉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빌려만 달라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녀들은 고민 끝에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틀어졌습니다. 자녀들은 부담스러워했고 윤석진 씨는 미안해며 가족 모임도 어색해졌습니다. 윤석진 씨는 말합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차라리 보증금 제도가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 후회합니다. 8번째 장, 보증금을 모으는 사람들. 62세의 조영호 씨는 지금 보증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목표는 2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저축하면 83개월, 약 7년이 걸립니다. 조영호 씨는 지금 62세입니다. 7년 후면 69세입니다. 그때 가서야 보증금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집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영호 씨는 걱정합니다. 7년 후에도 보증금이 2천만 원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더 올라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그때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9번째 장, 정부 지원의 한